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추경안은 앞서 제출된 정부안과 총 규모에선 달라지지 않았지만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긍정적인 평가가 매겨지는 동시에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이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 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국회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2조 4천억 원,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세출 경정 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6,800억 원을 추가로 줄여 3조 1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394억 원 늘어난 1조 6,58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 1,638억 원 증액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확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겁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 돌봄 문제 해소와 저가 항공사 등 피해 업종 자금 지원에도 예산 추가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 경북 주민들의 눈물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는 목소리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 관련 예산은 추가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농업 지원 예산이 배제된 추경안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이번 추경에는 농업 관련 피해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며 농업 분야도 추가 대책에서만큼은 반드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분야 피해 지원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농업 분야에 이 피해 규모조차 이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도 좀 있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이렇게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수정이 될 때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후 정부 대책에는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협이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철 일손 부족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영농 작업반을 조기에 확대 가동하고 지역 농협에 농업용 드론 등 영농 지원용 농기계를 대규모로 공급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합법적으로 우리 농촌에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11,197명입니다.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는 6,400명과 계절 근로자 제도로 들어오는 4,797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현재 고용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매주 120에서 160명가량이 입국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어서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입국 연기와 취소 등으로 입국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영농 현장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영농 작업반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오기 전 농가 일손 돕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농협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농 작업반을 지난해 99곳에서 올해 143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곳을 통한 농촌 인력 중개 규모는 연간 77만 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농협은 귀농 준비자, 청년농, 농고와 농대 재학생 졸업생 등 농업부문 일자리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이들을 선발해 외국인 근로자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일손 절감의 1등 공신인 농기계 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다음 달부터 전국 1,118곳 농축협에 영농 지원용 농기계를 공급합니다. 모두 335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은 디지털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영농 작업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그리고 영세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기 등입니다. 농축협별로 손익과 경제사업량 등을 고려해 차등 한도를 적용하는데 한 곳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농업용 드론을 신청하는 농축협은 지원 한도에 관계없이 최대 한도인 4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농축협의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한 다음 4월부터 영농 시기별로 농기계를 순차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농축협당 최대 4천만 원을 한도로 총 335억 원 규모의 꼭 필요한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가의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대응을 통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이 같은 지원이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 곳곳의 지자체와 주민공동체에서는 착한 소비운동에 나섰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자체가 앞장서 농산물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공급되지 못한 친환경 농산물 66.5톤을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소와 과일 등 38종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지역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최근 도청 교육청 농산물 꾸러미 구입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먼저 구입하고 이를 도민 캠페인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또 23일부터는 이 경남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감자 재고 물량 951톤을 저소득층 1,500가구에 무상 공급하기로 하고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감자 팔아주기 등을 통해 300톤을 소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경북도 교육청과 농협 등은 농특산물 팔아주기 품앗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6kg 상자 1,000개, 경주 새송이버섯 2kg 상자 500개, 군이 미나리 500단 등을 참여 기관별로 주문받아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팔 계획입니다. 또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장터인 사이소를 통해 힘내라 대구 경북을 주제로 특판 행사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온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공동체도 자발적인 농산물 소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충남 아산 지역 학생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던 친환경 농산물이 폐기될 상황에 놓이자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민공동체가 앞장서 공동구매 운동을 벌인 겁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권소환입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 및 지역별 매입 품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선정된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과 농가 출하 품종이 다를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올해 공공비축 및 매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은 벽시 파종 전에 대상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산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로 선정된 매입 품종별가 소멸될 수 있도록 품종 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은 지자체별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2개 품종 이내로 자체 선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매하는 공공비축민은 지자체별로 확정한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또 정부는 농가가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실제로 출하하는 벼의 품종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종 검정제를 실시합니다. 앞서 2019년산 공공비축미 품종에 대한 중간 검정 결과 9.2%는 계약서에 기입한 품종과 실제로 출하하는 벼의 품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 양곡의 품질 제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검정제를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품종 검정제를 좀 엄격하게 시행을 해서 그 정부 양곡의 품질이 품종별로 잘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 취약계층들에 제공되는 복지미의 품질도 굉장히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벽시 파종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파종, 수확 등 생산 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을 감안해 20% 이하 혼입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들이 잇따라 농정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정의당이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한 6대 공약 제시와 더불어 농어민의 삶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제21대 총선을 위한 6대 농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호 공약은 농어민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농어민의 자긍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들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이를 위해 지자체의 농어민 수당을 국가가 지원토록 한 뒤 점차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21%에 불과한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목표치를 법으로 정해두겠다고 했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과 판매, 더 나아가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완입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해 공적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식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의 비율을 전체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업 예산 비중이 매년 후퇴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도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는 교육과 의료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노인 돌봄과 여성 농민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농어민들이 삶과 생산의 중심인 지역에서 건강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농어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 공약들이 코로나19의 파장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현실화 여부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오는 5월 15일까지 농촌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합니다. 환경부는 이 기간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분여회, 청년회 등에 총 1,000여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지역별 수거 행사 없이 진행합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밭농사의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밭농사 기계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와 안정생산단지 육성,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등입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노동인구 감소로 농작업 기계화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밭농사 기계화를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 개선해 작물별 기계화 기술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도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업 농촌 지역에도 감염 상황이 일부 발생됨에 따라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 대비 농가 대응 지침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해 농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농번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농민이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도, 시군, 농협, 농민단체의 영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영농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별 협조 체계를 유지해 영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으로 개발된 토마토 품종인 애플노랑이 전 미주 품종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 미주 품종상은 미국 남부종자협회 주관으로 1년간의 재배 시험을 거쳐 우수 품종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애플노랑은 2017년에 개발된 소과종 토마토로 당도가 높고 착과가 잘 돼 수량성이 우수하며 질병 저항성도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GSP 사업에서 개발된 우수한 국산 품종이 전 세계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백과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신청 조건과 이용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게 농기계는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만 구입비가 만만치 않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이에 정부에선 2003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엔 작목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2007년부터는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밭농사를 중심으로 방향이 변경됐습니다. 또 2013년부터는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전용 임대 사업소를 신설하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40여 개의 지자체에서 469개소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운영 중인데요. 임대 대상자는 사업소가 있는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거나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타 지역 경작농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기계를 빌리려면 우선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내역서 또는 증권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두면 이후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필요한 농기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농가당 1대, 4흘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 농기계 운반 비용, 사용 유류세,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출고 후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이 지기 때문에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농기계 중엔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임대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농용 굴착기, 농용 트랙터, 승용 관리기입니다. 특히 농용 굴착기는 소형 건설기계 운전면허증이나 굴착기 자격증이 있어야 임대가 가능하죠.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농기계 사용 후엔 깨끗하게 세척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반 시엔 임대 농기계 사용 권한이 1년간 정지됩니다. 가장 궁금한 농기계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요?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 내구 연수, 농가 부담 정도를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농용 트랙터와 굴착기는 평균 5, 6만 원 선에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세유 대상자면 임대 농기계에도 면세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기계 임대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려면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최근 심리 상담이나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등 심리적 방역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과 불안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면역력을 잃지 않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